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에듀나인에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담당하는 이재익입니다. 지금 이 기본 교재로 강의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잘 듣고 쫓아오면 아마 점수가 잘 나올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출제 경향들을 보면은, 박스형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32회 때도 40문제 중에서 16문제가 박스형 문제가 나왔는데, 또 그런 문제도 잘 연습을 해야 되고, 또 기본 이론도 알아야 되고, 일단은 기본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이제 문제 푸는 요령, 문제 푸는 방법, 이런 걸 습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론이 일단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이제 1강에서 중개업하고 공인중개사 큰 타이틀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절에서 적용보면서 공인중개사 등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공인중개사라는 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공부하는 목적이 공인중개사가 되려고 이걸 하고 있거든요. 공인중개사가 뭐냐, 이것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면 이 법이 무슨 법이냐? 공인중개사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운 것이 공인중개사법이거든요. 이건 이제 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지문 하나,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법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제 어차피 시험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이 한 단어 중에서도 어느 파트가 시험에 나올까, 이걸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과목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약간씩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은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 맞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 지문이더라도 여러분들이 키포인트가 어딘가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에 이렇게도 나와요. 이거 이제 키포인트거든요. 애국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건 틀립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돼 있고요. 또 하나, 자격을 취득한 자 그랬어요. 그건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 지문은 또 틀립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놀고 있어도 공인중개사란 거지. 그렇죠? 중개업을 하든 않든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공인중개사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격을 취득한 자, 여기서 한 글자라도 더 들어가면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조항들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은 내용이라도 정확하게 알아달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는 목적이 지금 공인중개사 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공인중개사 개념부터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거 구별 개념이 나와 있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 이 개념 잡아 들어갈 건데, 두 번째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개념이 나와 있거든요. 이 개업공인중개사를 줄여서 앞으로 이제 개공이라 할 거예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아먹어야 됩니다. 내가 개공 그러면 저게 무슨 소리일까? 개업공인중개사 줄임말이 개업공인중개사, 즉 줄임말이 개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이 법이 어느 법이었어요? 공인중개사법을 말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자, 개설 등록을 한 자가 개업공인중개사다. 그러면 여기서 키포인트가 뭘까? 이거예요. 개설 등록이 키포인트란 거죠. 자, 그냥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개설 등록을 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어디 가서 등록을 해야 될까? 이것은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 가면 하면 돼요. 자, 사무소를 서울 송파구에 낸다면 송파구청장,
강남에다 사무소를 낸다면 강남구청장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등록관청은 이제 다음에 또 공부 뒤에 나와요. 그때 자세히 하기로 하고 일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개설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은 그냥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어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교재는 구체적으로 없지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어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법 부칙 6조 2항이라고 그래요. 법 부칙 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법인 개공이 뭘까? 이제 앞으로 이제 개공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시내 지나다니다 보면 전부 다 그 개인 사무실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개업공인중개사도 법인을 만들어서 중개업할 수 있다. 우리가 변호사든 세무사든 이 법인 만들어서 다 할 수 있잖아요. 법무법인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중개법인을 만들 수 있어요. 이 법인 개공을 달리 표현해서 중개법인이라고도 해요. 중개할 수 있는 법인이다. 이런 거. 자, 그래서 이제 이 법인 개공, 그럼 법인 개공이 되려면, 즉, 우리가 이제 법인 만들어서 중개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자,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든, 또는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야 돼요. 자, 이런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순서로 보자면.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든,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이 설립을 합니다. 상법상에서 뭐 주식회사가 됐든, 뭐 유한회사가 됐건, 합자회사가 됐건, 한명회사가 됐건, 어떤 회사를 설립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가장 발달된 회사가 주식회사잖아요. 주식회사 만들면 돼요, 먼저. 그러니까 회사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일반 회사예요, 일반 회사. 그리고 협동조합 만들면 돼요. 물론 이제 자본 5천만 원 가지고 둘 다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만들어서 두 번째로 할 일이 등록을 해야 돼, 개설 등록. 아까 개업공인중개사 이거로 등록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이제 개설 등록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송파구청장에 가서 등록을 한다는 거지. 등록이 돼야 돼. 그러니까 법인도 등록이 돼야만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된다. 이 뜻이에요. 이걸 방금 뭐라 했어요? 우리가 중개법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이꼬르 중개법인이다. 이렇게 이제 중개할 수 있는 법인이다. 자, 그렇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몇 명이 어울려서 법인을 설립해서 중개업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여러 가지 혜택이 있겠죠. 뭐 사무소도 여러 개 둘 수 있고, 뭐 세금 할인해도, 뭐 세금도 할인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법인 개업공인 중개사에서도 같이 공부할 것이 이 특수법인이라고 있거든요. 특수법인이라고 있어요. 이 특수법인이라고 있는데, 이 특수법인이란 건 뭐냐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특수법인이라는 말을 써요. 자, 이거 우리가 이제 일반 중개법인은 이게 이제 등록을 할 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배운 과목이 공인중개사법이잖아요. 우리 지금 공부하는 과목이 이거거든요. 이 법에서 등록을 하는 거고, 특수법인은 다른 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특수법인이라고 해요. 용어 잡습니다. 저는 지금 기본 강의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초보자부터 시작을 해서
심화까지 같이 연결돼서 강의가 들어갈 겁니다. 자, 진짜 초보자부터 시작을 해서 심화까지 같이 연결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어렵게 강의한 거나 너무 쉬운 것만 강의한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입장에서 끝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기초부터 심화까지 바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특수법인이라는 것은 다른 법률을 규정해서 중개받을 수 있는 법인이다. 그러면 특수법인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지역농협협동조합이라고 있어요. 지역농협협동조합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지역산림조합이 있습니다. 지역산림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있어요. 산업단지관리기관이고,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특수법인 종류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지역농협 같은 경우는 뭐냐면, 농업협동조합법이라고 있어요. 이제 뭐 다 예를 들 수는 없고,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건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아니잖아요. 이게 다른 법률이다, 이거예요. 다른 법률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그러니까 지역농협도 중개를 할 수 있는데, 농지만 중개할 수 있거든요. 농지, 이런 거 중개할 수 있어요. 매매교환 임대차 중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에서 농지를 중개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다른 법에 의해서 중개할 수 있는 법. 이걸 통틀어서 특수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역산림조합이란 것은 산림조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중개발, 이거 다른 법이잖아요. 자, 그죠? 이런 것을 이제 특수법이라는 말을 써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관련된 법이 있어요. 법 조항이 너무 기니까 생략할게요. 이거 다 다른 법이잖아요. 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발 할 수 있는 법인을 특수법인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인은 이 일반 중개법인도 있고 특수법인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단원별로 이렇게 비교할 사항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일반 법인하고 특수법인 관계,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공부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단 법인 만들더라도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키포인트가 개설 등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개념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개인 사무소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이거이더라고요. 개인 사무소들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것은 뭐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또 등록이죠. 봐보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등록. 공인중개사인 개공.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도 이제 자격증을 취득했다 해서 바로 개업공인중개사 된 게 아니고, 송파구청장이나 강남구청장이나 뭐 이런데, 뭐 순천시장이랄지 시 같은 데는 일단 등록을 해야 돼요. 중개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공. 개인적으로 중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법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이다. 이것을 달리 표현해서 중개인이란 말을 써요. 중개인. 자, 앞으로는 제가 중개인이란 용어를 다 자주 쓸 겁니다. 왜 그러냐면 법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짧게 중개인이란 말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개인은 법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이다. 그럼 이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부터 중개업을 해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쉽게 더 쉬운 예로 뭐 할아버지 복덕방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이분들은 자격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도가 84년도부터 1회가 시행이 됐거든요. 1984년. 그러면 그 84년 이전에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뭐 등록이랄지 허가 이런 거 받지를 않았어요. 그냥 관청에다 신고만 하고 내가 중개업을 하겠다. 그때는 중개업이란 말 안 썼어요. 소개 영업을 하겠다. 내가 신고만 하고 소개 영업을 하겠다. 그리고 신고를 하고 중개업을 해 오신 분들이 지금까지 쭉 폐업도 안 하고 오신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한번 폐업하면 근로 중개업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폐업을 안고 지금까지 쭉 해 오신 분들이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 자, 그리고 중개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등록을 안 했죠. 그러면 내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개공이 이꼬르 등록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등록을 안 했다. 근데 어떻게 개공이냐? 따져봐요. 따져봐도 관계없어요. 자, 근데 이분들은 왜 그러면 개공이냐? 여기도 개공입니다. 중개인도 개공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개공이냐? 등록한 것으로 간주를 해줘요. 공식적으로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등록을 안 했지만 등록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본다 이 말이에요. 간주란 말이. 등록한 것으로 봐서 그냥 등록증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으라고 이제 그냥 준 거지.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그러면 또 왜 부칙 6조냐 이거 설명할게요.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이라고요. 그러면 왜 부칙 6조에 규정되어 있느냐? 이분들은 84년 이전부터 해오신 분들, 뭐 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분들은 자연적으로 소멸이에요, 소멸. 지금 별로 없어요. 거의 소멸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을 보면 법 내용이 있고 밑에 부칙 조항이라는 거 있거든요. 부칙. 몇 년부터 시행되고 뭐 어떤 내용을 추가로 이렇게 해놓은 부칙 조항들이 있어요. 거기로 빼본 거예요. 그러니까 법 조항에서 빼가지고 부칙에다가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중개인 관련 규정은. 그래서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그래서 양가로 1번 그 한 줄밖에 아니지만 이 부수적으로 여러분 교재는 없지만 이런 내용까지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하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같은 개념이 아니구나.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를 하러 떠나야 되냐. 이걸 공부하러 떠나야 돼요. 자, 이제 소속공인중개사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중개보조원 개념이 나오잖아요. 이걸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건데, 자, 소속공인중개사 개념 들어갑니다. 이것하고 중개보조원 개념이 있어요. 자, 이것은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비교를 해서. 자, 소속공인중개사라는 거 뭐냐? 이걸 이제 앞으로 줄여서 내가 소공이라고 할 거예요. 이제 소공, 소속공인중개사 줄임말이 소공이다. 개업공인중개사 줄임말이 개공이다.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할 건데 잘 봐보세요. 소속공인중개사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밑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나갈 거예요.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했다 이 말이에요.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했다 이런 뜻이고, 중개보조원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 아닌 자로서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빠져버리면 틀려버려요. 여러분들 이런 용어 관련 문제가 시험에 나올 때 자주 틀리게 된 이유가 이런 걸 신경 안 써도 돼요. 보조원이라는 것은 일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는 지문이 들어있냐 없냐를 반드시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한 사람,
보조는 자격증을 가지지 않고 취업한 사람을 말하고. 자, 소속 공인 중개사라는 것은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업 공인 중개사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개 업무가 뭐냐? 자, 이걸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봐드릴게요. 자, 위에 떴어야 되겠네. 여기 밑에 해야 되니까. 중개 업무란 것은 일단 확인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확인 설명. 자, 확인 설명이 또 뭐냐? 공부를 좀 하신 분은 알겠지만 또 모를 수도 있잖아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확인 설명서도 쓸 수 있고 거래계약서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칠판 한번 봐주세요. 기초 내용부터 들어갑니다. 자, 우리 과목에서 가장 먼저 이제 짚고 들어갈 거 이거거든요. 이것부터 알아야 돼. 자, 칠판 봐보세요. 자, 갑이 건물, 이게 건물입니다. 앞으로 내가 건 동그라미 치면 건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건물 소유자가 갑입니다. 건물 소유자가 갑인데 이 사람이 A라는 개업공인 중개사 찾아와서 개공 아까 등록한 사람이라 그랬죠? 등록하러 개공 찾아와서 이 물건을 팔고 싶으니까 중개 좀 해달라고 우리가 의뢰가 들어와요. 이걸 의뢰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갑이 건물 소유자이면서 의뢰를 맡겼으니까 의뢰인이란 말 씁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A가 그래 내가 중개를 해주겠다. 의뢰 들어온대 당연히 중개해야지. 그래야 돈 버니까. 그러면 이 의뢰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이 이루어져요. 이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계약을 무슨 계약이란 말을 쓰느냐? 중개계약이란 말을 써요. 자, 이거 모르신 분 많아요.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자, 이 개념 잡습니다. 이 개념이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자, 의뢰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맺는 계약. 물건 팔고 싶으니까 중개 좀 해주세요. 알았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이걸 중개계약이란 말을 써요. 이걸 중개계약이란 말을 씁니다. 이걸 중개계약이란 말을 써요. 그리고 개공 A가 상대방 찾아가지고 소개시켜 줄 거 아니에요. 살 사람.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져요. 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무슨 계약이라고 할까요? 자, 빨리 대답해 보세요. 자, 막 들리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매매 같으면 매매 계약, 임대 같으면 임대차 계약, 전세권 같으면 전세권 설정 계약, 뭐 전세권 이전 계약 이런 걸 말해요. 그럼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과목을 공부하는데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자,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이런 걸 통틀어서 우리가 무슨 계약이라고 표현할까요? 거래 계약이란 말을 씁니다. 거래 계약. 이건 이제 가장 기초이면서 알아둘 내용이에요. 자,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의뢰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란 말을 쓰고 갑하고 을하고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을 표현을 써요. 우리가 거래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거래한다. 그죠? 거래계약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이 개업공인중개사 A가 이 물건을 조사해가지고 이 물건을 조사해서 이 개공 A인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걸 확인 설명이란 말을 써요. 자, 뭘 설명할까? 이 건물 소재지는 어떻고, 면적은 몇 제곱미터고, 소유자는 누구이고, 저당 잡혀 있는가? 그 다음에 개발 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는가?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런 거, 또 주변 환경, 입지 조건, 뭐 대중교통 연결되는가? 이런 거 다 조사해서 설명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확인 설명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확인 설명은 원래 이 사장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하거든요. 사장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데 소속공인중개사, 이 밑에 취업된 사람이 소속공인중개사잖아요. 이분도 확인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 소공도 확인 설명을 할 수 있다. 이게 중개 업무라고. 이게 중개 업무라고요. 그죠? 원래 사장인 개공이 할 일을 소속 공인 중개사도 할 수가 있다. 이게 확인 설명. 그리고 또 이제 둘이 이렇게 가박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거 거래 계약이라 하잖아요. 그럼 거래 계약이 이루어지면 거래 계약서를 써. 그럼 이거 거래 계약서요.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 이건 원래 이것도 개공이 할 일이에요. 근데 소공이 할 수 있다는 거지. 거래 계약서도. 소속 공인 중개사도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또 거래 계약서 쓸 때 확인 설명서도 써야 되거든요. 자기가 설명했던 걸 서면화하는 걸 확인 설명서예요. 자기가 이야기했던 걸 서면화시키는 걸 확인 설명서인데 이것도 원래 누가 할 일이냐? 개업 공인 중개사 A가 할 일이다. 근데 소속 공인 중개사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중개 업무라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 업무가 뭔가를 자세히 짚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중개 계약이랄지 거래 계약이랄지 기초 개념도 공부를 해봤고. 자, 그러면 자, 칠판 봐보세요. 그러면 이 보조원들은, 중개 보조원들은 자격증 없이 취업한 사람이잖아요. 개공 밑에. 근데 이 중개 업무를 못해요. 못한다고. 그러니까 확인 설명도 못하고, 확인 설명서도 작성할 수 없고, 거래 계약서도 작성할 수가 없다. 그러면 말 그대로 뭐냐? 단순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게. 이건 같아요. 보조만 해요. 보조 업무만. 그럼 보조 업무가 뭘까? 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일단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암기할 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나와요. 이해를 안 한 상태에서 무조건 암기가 들어간다? 암기가 안 돼. 암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암기했더라도 지문 흔들어 버리면 틀려버리게 되고. 그래서 자꾸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 왜 그럴까? 이런 생각. 왜 저렇게 되지? 법에서 왜 저걸 제정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지 응용력도 생기고, 그 다음에 암기도 잘 되고, 이해도 잘 되고, 또 혹시 잊어먹더라도 재생이 빨라요. 그러면 이제 이 보조 업무란 것은 현장 안내, 집 보러 다니는 거, 집 보여주는 거, 이런 거 현장 안내. 서류 복사, 뭐 서류 정리 등 그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현장 안내, 서류 정리. 이게 보조 업무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소속공인 중개사는 보조원이, 중개 보조원이 할 일도 하고 사장인 개업공인 중개사 할 일도 다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만능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보조원은 말 그대로 자격증 없이 취업한 사람이잖아요. 자격증 없다는 걸 모르면요. 공부를 안 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전문 지식이 떨어지죠. 중개 관련해서. 그러니까 보조 업무만 하라는 거지, 법에서. 계약서 같은 거 하지 말고 사고 터지니까. 이거 원리가 그거 아닙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거 알아두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알아야 돼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소속공인 중개사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말한 것이, 지금 이야기한 것이 직원, 고용인이라거든요. 고용인을 말하는데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지금 내가 여태 이야기했던 것이 고용인을 말하는데, 직원으로서. 고용인이라는 단어는 직원, 고용인인 소속공인 중개사, 이것도 있고, 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법인을 만들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법인을 만들어서. 회사를 설립해서 중개업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법인 임원하고 사원들이 있거든요. 법인은 임원하고 사원들이 있는데 이것을 임원 사원인 소속공인 중개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법인의 임원 사원인 소속공인 중개사다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법인의 임원 사원인 소속공인 중개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이 임원이라는 것은 주식회사 이완회사가 있거든요. 법인 중에서 이사 감사를 말해요. 여러분들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뭐 이런 이사 들어봤죠? 주식회사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사원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직원들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무한 책임 사업을 말합니다. 이제 이 상법상 해서 보면 합자 회사도 있고 한명 회사도 있거든요.
합자 회사도 있고 한명 회사도 있는데 여기 무한 책임 사원들을 말합니다. 무한 책임 사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사원인데 이건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자, 이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임원 예를 들어서 이게 봐보세요. 이게 임원 10명이다. 그러면 10명 다 자격증 없어도 돼요. 일단 대표자는 자격증 1명 있어야 되고 이 빼고 3분의 1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명 있으면 돼요. 그러면 6명은 자격증 없어도 돼요. 6명은 자격증 없어도 등록을 해준다고. 그러면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소공이에요, 소공. 이거 이제 법인의 임원인 소속공인중개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합자회사 같은 경우는 뭐 사원인 소속공인중개사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법인의 임원 사원은 이 경영진이거든요. 이 경영자지만은 자격증 있는 임원 사원은 소속공인중개사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죠? 소속공인중개사 개념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보통 말한 것은 이제 직원, 고용인, 소공. 이건 보통 이제 우리가 소공 그러면 이걸 말하거든요. 근데 이거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문제가 이걸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를 자주 건드립니다. 출제자들이. 그래서 일단은 공인중개사하고 개념에 구별해서 이런 내용을 쭉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구별 개념 나와 있죠?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자, 이런 용어를 먼저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거 용어도 우리 과목에서는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구별 개념을 공부를 해봤어요.